네, 4월 13일 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박사님 지난번에 뵀을 때 다시 또 뵈면 다음 방송 때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속으로 네, 그런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안 끝났네요. 네. 네. 2주 휴전에 이제 반가워하고 첫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스몰딜이라도 나오면 좀 다행이겠다 싶긴 했는데 너무 그것도 좀 기대였던 것 같아요. 21시간이나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노딜이었고 뭐 오늘 밤 11시부터는 막는다고 하죠. 미군도 미국이요? 네, 네. 호르무즈를 이제 막는다고 하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동안 뉴스요. 네, 뭐 네. 뉴스에 시달린 주말이었죠. 네. 네. 21시간 하길래 네. 뭐라도 좀 나오나 보다. 뭐 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좀 길게. 네. 네. 안 되려면 뭐 한 3시간 만나고 뭐 그냥 나왔겠죠. 서로. 그런데 뭐 밤샘 뭐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걸 봐서는 뭐가 나오나 보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근데 사실 뭐 회담 전에도 이게 뭐 2주 플러스 얼마가 될지 모른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만나서 원큐에 뭔가가 딜이 나온다라고 생각은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네네. 안 했지만 막상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망한 거고요. 미국이 뭐 호르무즈를 다시 또 자물쇠로 자기가 잠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헷갈리죠. 그러니까 봉쇄하고 역봉쇄하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호르무즈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헷갈렸던 게 모든 배를 맞아요. 통제하겠다 했다가 네. 뭐 이란과 관련한 이란 물건을 석유를 싣고 나오거나 뭐 그런 배만 이제 골라서 결국에는 이란이 석유 수출 비중이 전 세계 4.5%고 200만 배럴을 수출하는데 뭐 재정 수입을 조이겠다는 거죠. 그때 재정 수입을 조이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뭐 130불, 140불 이렇게 올라갈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결국엔 뭐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올라갈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 저는 뭐 트럼프의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블러핑이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뭐 지금 트럼프한테 남은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뭐 길어야 이달 말까지. 이달 말. 네, 물리적으로 일단 철수를 해야 되니까요. 국회 비준. 승인이 네. 비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총알도 떨어졌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다 썼잖아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그 안보 공백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거고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이달 빼면 선거까지 중간 선거. 10월 네. 말까지 딱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입니다. 네. 저는 공화당이 손절할 것 같아요. 트럼프를.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나는 뭐 중간 선거 이런 거 필요 없고 끝까지 갈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이란을 완전히 짓밟는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트럼프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트럼프로 그렇게 조금 변해갈 때 결국에는 뭐 미국 모든 정가가 이제 손절을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피해도 이란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해도 이란이 훨씬 크고, 뭐 협상 결렬에 미군 호르무즈 봉쇄 선언, 표면적으로는 이란이 좀 몰리는 그림이지만 실제 압박을 받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고 미국이다. 박사님은 지금 말씀하신 톤으로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네. 협상에 뭐 전문가들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이란은 좀 진지했고 미국은 조금 설렁설렁 그렇게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버티기 게임이잖아요. 누가 앞으로 6개월, 1년, 심지어는 그 이상 버틸 수 있느냐. 버티는 데는 고통이 따르죠. 이란은 엄청난 고통일 거고 하겠지만 미국의 고통은 일단 정치적 고통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 전쟁이 준비도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오판 전쟁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뿐만 아니고 후티 반군을 활용해서 바벨 만데브 홍해 입구도 틀어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협의 카드가 아직까지는 이란에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걸프 국가들을 공격을 많이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가 통계를 보니까 알자지라 방송 통계를 보니까 12명이 죽었고 190명이 그 부상을 당했다고 했고 공항 3개가 다 뭐 크고 작은 공격을 받았고 우리가 보통 유럽 갈 때 경유하는 한 번씩 거쳐가는 그런 공항들입니다. 다 아는 공항. 그리고 그 군사기지 프랑스 기지를 포함해서 4군데가 지금 폭격을 당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요. 이런 상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만, 뭐 바레인 다 마찬가지인데 사우디까지. 미국이 이런 걸프 연안국가 GCC죠. GCC 국가들을 계속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이란은 카드를 갖고 있는 거고요. 2개의 해협, GCC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GCC 국가들의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데를 지금 타겟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공격했고 그런 카드가 이란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제 더 많이 오래 버티느냐 해서 말씀드렸듯이 둘 다 고통스럽지만 미국은 트럼프가 정말 중간 선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제 트럼프의 남은 시간은 3주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게다가 그 시간이 길지 않고 한쪽은 버티려면 피해는 물론 크지만 그렇게 시간적인 압박이 있지는 않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초점으로 뭐 제가 보시나 알겠습니까? 뭐 지정학적 전문가도 아니고. 박사님이 그래도 생각을 여쭙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건 진짜 전쟁이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분들께 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여쭙게 되는데 종전 시나리오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셀프 종전 할 거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예상들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온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종전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생각에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게 두세 주가 안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두세 주 동안은 군사 압박과 물밑 협상 이게 투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이제 그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군사적 압박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물밑 협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번 합의가 안 된 이유는 결국에는 이란이 1%라도 농축하겠다라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이제 요구 사항이잖아요. 이란에 대한.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뭐 한두 주 안에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핵 협상은 몇 달 갈 거다. 심지어는 뭐 수개월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우선은 스몰 딜이 조금 트럼프가 빠져나오는데 뭔가는 이제 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핵 협상은 지속할 거다. 그런데 조금 이제 미진한 사항을 조금 더 좀 추가 협상을 하겠다. 네, 호르무즈 쪽에서는 이제 뭐 애매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공동관리 이런 것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라는 정도의 조금 스몰 딜이 있지 않을까. 핵 문제는 이거는 뭐 이란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패전국이면 이제 양보를 하는데 이란은 스스로를 패전국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게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몇 달 전 제네바 협의로 돌아간 상태에서 좀 지난한 협상이 핵과 관련된 지난한 협상은 조금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그나마 서로 양보가 가능한 스몰딜 정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추후 협상을 하기로 했다라는 형식으로 네. 좀 진화를 할 네. 가능성 그런 쪽을 좀 일단 뭐 보시네요. 미국은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는 건 유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까지 유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란 쪽에서는 지금이 그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더 유가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고유가 가능성을 이제 인정을 한 발언을 한 건데 유가에 대해서는 110달러에서 최대 167달러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박사님 이제 하셨는데 유가 시나리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달라스 연은에서 했는데 좀 월가에서 조금 뭐 회자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달라스 연은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장장 그겁니다. 길어지면 올라간다는 거죠. 장장고고. 뭐 그냥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이게 바다 익선 뭐 이런 것처럼 예, 길어지면 올라간다. 1쿼터 지나가면 여기서 끝나는데 네. 2쿼터 6개월 되면 132불까지 가고 아, 3쿼터 9개월 가면 이 호르무즈 사태가 한 뭐 170불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데도 뭐 급하게는 내려오지만 내려오는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분기 지속된다. 이거는 뭐 8월까지 호르무즈가 안 열리면 뭐 130불 갔다가 연말에 떨어져도 이제 뭐 80불 정도가 최선이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 제가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일단 뭐 모든 권력은 사실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저인 상태에서 결국에는 뭐 그래서 이제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래 지속될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되면 5월까지만 돼도 뭐 한 110불, 뭐 여유 있게 봐도 한 120불 정도에서 내려올 거라는 거잖아요. 네. 뭐 달라스 연은이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가가 빠졌다가 뭐 4월 말이라도 트럼프가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 조금 급하게 빠졌다가 보니까 뭐 원유 인프라도 망가지고 뭐 병목 현상이 여기저기 있고 뭐 이러면서 호르무즈가 뭐 옛날 같이 뭐 배가 140척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70, 80척밖에 안 다니고 뭐 이러면 조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유가가. 그러니까 종전 초기, 완전 휴전 초기에는 확 떨어졌다가 유가가 다시 반등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구조에서 유가가 안정될 거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2022년도하고 이제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경제였고 코로나 때 모든 원유 생산 시설이 완전히 셧다운된 상태였고 사람도 없고 이런 작업할 사람도 없고 다 막혀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공급망의 차질이 굉장히 심했던 때에 러우 전쟁이 터졌거든요. 네. 2022년에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50불에서 100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러우 전쟁 터지기 전 1년 전 평균 유가가 한 40불에서 50불이었는데 이게 이제 100불까지 치솟았는데 이 100불 가는 과정이 1년 반 지속됐습니다. 단기간에 100불이 가고 떨어진 게 아니고요. 쭉 공급망 차질이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리오프닝 경제에 대한 수요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1년 반 만에
WTI 100불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2022년은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22년 전, 즉 2021년 대비 2배가 올라가는데 1년 반이 걸렸다. 근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올라간 지가 지금 3, 4, 2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20불을 가든 130불을 가든 떨어지면 그거는 전쟁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 세계 경제의 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률이 중요한데 그때는 100%였다라는 거죠. 100%가 넘었는데 1년 전, 2년 전 평균 대비로는 더하죠. 2년 전 평균 유가 20불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뭐 2년 전 대비는 3배, 1년 전 대비로는 2022년 상황은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불, 브렌트나 뭐 지금 WTI나 거의 비슷하니까 100불, 105불 이게 한 40%예요. 왜냐하면 1년 평균 유가가 60불이고 2년 평균 유가가 74불이거든요. 그러니까 40%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이게 지금 달라스 연은에서 전망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빠르게 안정을 네. 찾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길어지면 네. 트럼프가 이제 가을까지 끌고 간다. 네. 그러면 이제 파란색, 까만색 선이 아니라 파란색 선, 빨간색 선으로 시나리오가 이제 위로 바뀌겠죠. 야. 네. 네. 내려오는데도 이제 하세월인 거죠. 근데 저렇게까지 안 가겠죠. 네. 뭐 트럼프가 뭐. 미치면 가겠죠. 헤그세스랑 트럼프가 둘 다 이성을 잃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성향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말 사이에 발표된 미국 CPI를 보면은 0.9%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전월 대비죠. 에너지 가격이 사실상 주도를 했고 전월 대비해서 뭐 굉장히 10.9% 에너지 지수가 이제 급등한 거는 말 그대로 유가가 이제 거의 다 기여를 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가 지표하고도 완전히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헤드라인 물가는 바로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 에너지나 이제 곡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 또 생활 물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 물가는 이제 이런 게 호르무즈 사태가 지속되면 고기값도 오르고 뭐 모든 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플라스틱 값도 오르고 포장지 값도 오르고 이러면서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린 이유가 처음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그 연준이 굉장히 금리를 올리는데 조심스러워했잖아요.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네, 일시적이라고 표현을 썼었죠. 템퍼럴이라는 얘기가 네.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속되니까 헤드라인 물가가 지속되니까 이게 근원이 이제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원 물가가 움직이니까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원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금리를 올리면 이때는 기억하시겠지만 75bp 그때 4방을 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자이언트 정말 스텝이라고. 엄청난 추억의 거죠. 자이언트 스텝. 추억의 자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무섭다라는 거죠. 헤드라인 물가가 그냥 한두 달 있다가 내려오면 괜찮아요. 그건 템퍼럴입니다. 이번에도 금리를 금리를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뭐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 되는데 이게 뭐 아까 시나리오대로 6개월, 9개월 이렇게 지속되면 2022년 시나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2022년 시나리오 한번 보실까요? 네. 유가가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50불 정도에서 120불까지 치솟을 때 파란색이 유가입니다. 근원 물가입니다. 네. 빨간색 선이. 근원 물가가 금리를 올릴 때 2022년 3월이었나요? 그 미국 근원 물가가 거의 5% 6%에서 올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유가가 한 1년 오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2달 올라서 괜찮은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 지금은 아니죠. 저 뭐 추억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그 매크로 CPI, 코어 CPI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에 진짜 매달 외울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던 네. 때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2달째니까 아직은 영향이 없어도 요게 이제 지속이 되면 저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란 보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아, 틀림없이 벌어집니다. 네. 예, 그러면 추억의 폴 볼커 20%까지 기준금리 올렸던 게 그때는 뭐 사람들이 바보여서 올렸나요?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죠. 예, 유가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실 지난 주말 사이 발표된 그 CPI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이더라고요. 물론 예상치 그 내에 있다고는 해도 이게 4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요거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물가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도미노식으로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되고 또 그것보다도 경기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침체로 갈 걸 알아요. 고유가 때문에 이게 지속되면. 그런데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안 와야 되는데 길어지면 뭐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트럼프도 잘 알 거고 이런 상태. 장장고고라는 말씀처럼 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물가라는 게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올라서 좀 영향이 컸다. 근데 사실 관세 영향은 좀 쌓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관세 영향은 뭐 사람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 네. 이제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오. 관세 영향은 딱 1년 됐잖아요. 이래저래 네. 흡수되고 누군가는 손해를 받겠죠. 수출업자든지 수입업자든지 나눠서 전 세계가 이제 소화를 한 거고 뭐 완전히 소화됐다기보다는 물가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날 정도의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 감내를 당분간은 한다라는 식으로 그때 네. 초반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1년이 지금 왔고 네. 이게 거의 뭐 박사님 생각에는 유가보다는 조금 이제는 희미해진 상황이다. 네. 유가가 저는 2022년보다도 지금 심각할 수 있다고 봐요. 뭐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라는 아주 독특한 자연 지형 해협 이게 막힌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비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파장이 큰 거죠. LNG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승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120불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120불 위에서 계속 머문다. 그러면 10월 되면 CPI가 미국 CPI가 6%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지속되면 장장고고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빠르게 마무리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오늘이라도 철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딱 1년 사이에 1년 전 관세 전쟁 그리고 2026년 지금 이란 전쟁 그 주가 흐름 S&P 500 패턴 요 자료를 좀 갖고 오셨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요. 요거 어떤 인사이트가 좀 있을까요? 뭐 이런 분석은 아주 애널리스트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위적이고 아, 그래요?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네. 약간 속임수가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이런 분석을 잘 안 했는데 네. 나오니까 이제 상업적이 돼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뭐 파란색 선이 S&P 500 2025년 2월부터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란 전쟁이 관세 전쟁이 발발하고선 2025년 4월 2일이었죠. 그렇죠. 그때 34% 서로 때리고 미국과 중국이 네. 그리고 50%또 때리고 그래서 125%에서 145%까지 올라간 게 4월 2일 관세 날 해방의 날 이후에 7일 만입니다. 진짜 기가 막혔죠. 네, 캘린더 네. 데이로 7일 만이 네. 7월 9일 날 145% 최고 관세를 찍었는데 네. 결론은 5월 12일 날 제네바 협의에서 그때 8개월인가 연장을 했잖아요. 예, 휴전을 했잖아요. 8월 1일까지. 예. 그래서 10%로 낮췄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5주간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15% 떨어졌고요. 파란색 선. 그리고 여기서 다시 5월 12일까지 25% 올랐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S&P 500 지수가.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타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타코가 거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타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 버티고. 네,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연말 유가 80불 언더로 보잖아요. 원월물. 그래서 백오데이션이 이제 심한데 아무튼 타코가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임계점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골든 타임을 놓치느냐 마느냐. 골든 타임 안에 임계점 안에서 이제 이게 정상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특히 이제 관세 전쟁은 이제 원맨쇼에 가까운 거였는데 이번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이란 전쟁은 이란이라는 상대방 변수가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방정식으로 보면 이제 고차 방정식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일은 벌였지만 이걸 해결하는 것도 지금 잘 앞이 안 보이는 출구 전략이 잘 앞이 안 보이는 게 역력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굉장히 지금 뭐 막 험한 말을 비속어도 쓰고. 네, 사용하고 네, 일국의 국가 원수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게 정말 지금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그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 그 오늘 밤 안으로도 한 어떤 그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미국 내부에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표현이 과해질수록 좀 급해진 거다. 급해지고 조금 제대로 출구 전략이 잘 안 나오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 임계점이라고 표현하신 박사님 그 부분은 물가를 그래도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마무리만 되면 제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가의 네. 상승 기간과 폭이 되겠죠. 결국에는 유가. 네, 유가의 상승 기간과 폭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단기간에 내려온다 그래도 200불 갔다가 내려오면 내려오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유가를 두고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러면 지금 S&P 500 뭐 1년 전에 관세 전쟁 때 또 지금의 이란 전쟁 때 보여주셨지만 이때 관세 전쟁 때 이제 아마 이때 나온 말인가요? 그 타코가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는 네. 언제나 물러선다. 네. 이렇게 뭐 이때 나온 타코 지금의 시장은 타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전쟁이라는 변수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합리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자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네. 길어질수록 미국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여론이 안 좋아진다. 중간 선거가 있다. 여론이 이미 안 좋아졌지만 이제는 네. 뭐 여기서 더 길어지면
이제 거의 뭐 중간선거 하나만 하다 네.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네네네.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 글쎄요, 이게 뭐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지. 그러면 유가하고 이번에는 그 유가 상승, 명목 유가와 달리 유가 상승률은 주가와 정의 관계를 보여왔다라는 차트가 좀 약간 어려우면서도 눈에 띄었거든요.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임계점과 붙어 있는 건 유가라고 설명해 네. 주셨으니까 유가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듣고 싶어요. 유가를 네. 일단 그 유가가 아주 이런 공급망 차질, 뭐 이런 대표적인 뭐 전쟁 이런 걸로 급하게 올라가는 초반에는 주가가 일단 무조건 빠집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네. 주가는 네, 그건 이론이 아니고 뭐 이제까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반비례. 네, 그렇게 네. 현상이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때 이제 주가가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옆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그거는 뭐 적응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03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계속 올랐어요. 2003년부터 7년, 8년까지. 금융위기 때 유가가 170불까지 갔잖아요. 이라크 전쟁에서 시작된 유가 상승이. 그런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가가 빠졌습니까? 주가 계속 올랐죠. 그렇죠. 중국의 수요, 인도의 수요, 세계 경기의 호황 이런 것들이 다 묻힌 거죠. 아. 유가 상승을 다 이제 씹어 먹은 거죠. 잡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뭐 1, 2차 오일 쇼크부터 우리가 지금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모든 전쟁을 봤을 때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초기에는 전쟁이라는 위험, 그다음에 그렇죠. 공급망의 차질, 그다음에 그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공포 이런 걸로 이제 특히나 유가 상승은 주가의 하락으로 직결됐고요. 하지만 그 다음은 유가가 빠질 때 같이 주가가 빠진 경우도 있고, 유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 경우도 있고, 2003년 이후처럼. 그다음에 유가가 빠져야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의 경제 상황, 공급망 차질이 얼만큼 전 세계 수요 증가와 그런 긍정적인 것과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와 이제 주가 상승률의 관계는 사실은 이제 유가는 틀림없이 그 경기와 동행합니다. 정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에도 들어가 있지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게 그 주가랑 상관관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유가와 예를 들어서 그 소비심리지수, 미시간 대학 소비심리지수,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심리지수 나오지만 소비심리지수와 유가가 같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소비심리지수가 떨어지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심리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때 소비심리지수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겠네요. 네. 그리고 주가와 소비심리지수는 동행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소비심리지수가 유가 상승으로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지수가 바닥을 쳤을 때 유가 바닥과 경기 바닥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2년 9월 같은 경우가 소비심리지수가 미시간 대학 소비신뢰지수가 지금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이 2022년 중반 이후로 가장 낮은, 아니 2022년 중반보다도 낮은. 그래요. 네, 아주 낮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지금 수준인데 얼마 전에 그 예비치가 발표됐죠. 네. 그래서 그런데 유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시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시차가 있느냐? 유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 대비 유가 상승률이라고 한다면 전월 대비가 아니고
유가 상승률이 빠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만약에 유가가 이번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5월부터 쭉 빠졌을 때 유가 상승률이 급락하는 시점은 내년 3월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올해 3월이 116불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제 호르무즈가 열린다라고 봤을 때는 기저효과도 있고. 유가 상승률이 네.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앞으로 1년간 언제냐? 2027년 3월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27년 3월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죠? 2027년 3월에는 마이너스 30% 정도로 빠지거든요. 아, 이 유가 상승률이.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인 주가 상승률이 조금 이게 그냥 약간 재미삼아서 네, 그린 네, 거지만 네, 네, 네. 그렇다는 말씀이죠. 아. 다른 조건이 아주 뭐 기업 실적이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는 한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아닌 거죠. 초반에는 그럴 수 네, 있지만.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네, 게 네. 수요 감소라든지 뭐 이미 이제 네. 그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다 투영이 돼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게 그때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앞으로 주가 상승률이 어떨 네. 거냐? 이 그림만 봐서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말까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연말까지 80불 정도로 봤거든요. 네. 지금 그 아까 달라스 연은에서 전망한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높게 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점선이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주가 상승률은 S&P 500의 연말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유가가 이렇게만 움직이면 0%에서 10% 정도에 부합된다. 뭐 좋은 분석은 아닙니다. 근데 하도 이제 요즘에 좀 붙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런 곳에. 네. 아, 그래도 좋은 인사이트였어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하고 왜냐하면 주가하고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인지 이게 기간으로 보면 초반에는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어땠는지 이런 의미에서 의미 있게 봤고요. 박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데 이런 어떤 몇 년 전의 숫자들까지도 외우고 계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머릿속에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아유, 겸손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쌩쌩함을 유지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네, 제가 빌드업을 좀 해봤습니다. 홍삼, 네. 홍삼, 오늘도 숫자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 기력이 좀 쇠하셨을까봐 홍삼 하나 드시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홍삼 드세요? 네, 뭐 좋아합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네. 요거 여러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풍년보감에서 나온 올데이 굿타임 골드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품이고요.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 15.0mg 고함량이 들어있는 프리미엄 제품인데요. 요게 타 상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맛을 조율을 했고요. 타사 대비해서 40%에서 50% 저렴한 거품 없는 가격으로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3개로 이렇게 돼서 총 30호 선물 세트 그리고 선물하실 수 있게 선물 백까지 쇼핑백까지 해서 2+1 특가 구성이 69,900원입니다. 7만 원도 안 되게 저희가 구성을 해왔는데요. 저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렇게 예쁘게 네 쇼핑백까지 구성을 해서 드립니다. 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한 포 하신 것 같은데 박사님. 네, 네. 맛 괜찮으세요? 네, 네. 꿀꺽했습니다. 굉장히 진하네요. 일반 홍삼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와, 고농축인가요? 지금 진하다고 하신 말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란이 60% 농축했는데 민수용은 3.6%거든요. 이거는 거의 고농축이네요. 6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곧 핵무기로 만들 수 있어요. 와, 박사님,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네? 이란 핵, 그 고농축 핵, 와, 그거하고 연관을 시켜주십니까? 진짜 제가 가끔 박사님과 사담을 나누다 보면, 아, 이런 재치 있는 모습, 진짜 이런 재치를 방송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와, 근데 진짜 진하네요. 이 타사 대비해서 고함량 프리미엄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먹어보지 않고는 저도 그냥 말로만 했던 건데 먹어보니까 이런 제품들 많잖아요. 저도 많이 먹어봤지만 들어오자마자 엄청 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기분이시라도 어떻게 좀 기운이 네. 나십니까? 네.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시장도 힘이 있어야 버티고 투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구성을 해왔어요. 2+1 구성이니까요. 요거 선물로도 활용해 보시고요. 요거 사실은 이게 설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뭔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강기능 인증식품이고 요것도 다 과학이기 때문에 올데이 굿타임 골드인데요. 풍년보감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품이고요.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 RG1, RB1 이렇게 RG3 합이 15mg이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프리미엄 제품이고 고함량 제품입니다. 올데이 굿타임 골드는 오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맛을 좀 세심하게 조율을 했는데 저도 먹어보고 지금 박사님 드셔보셨지만 딱 첫입은 진하다. 이게 첫 인상입니다. 고함량 홍삼 스틱 제품 그 특유의 좀 쓰고 떫은 맛을 최소화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니까 이렇게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선물로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네. 홍삼 맛까지 표현해 주시고 진짜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 김한진 박사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